1학년 1학기 때 빼고는 전교 1등은 놓치지 않았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아무래도 네. 한마디로 그냥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그르르 돌아가는 전교 1등이었죠. 제가 요즘 ADHD들한테 미는 키워드인데 러닝하지 말고 트레이닝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처참한 기억력은 암기하면 진짜 자신감만 떨어지잖아요. 저는 서울대 치대생입니다만 뭐 백지복수법 배운 거를 백지 다 쓰게 하는데 못합니다. 그럼 저한테 죽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일부러 기만하려고 그런 줄 아시더라고요. 이런 지점은 ADHD인들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안녕하세요. 중고등 학습 코칭 전문 채널 위드러너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위드러너 저희 코치로 활동 중이신 제티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구독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 ADHD를 가진 대학생 제티 코치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본과생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랐던 게 ADHD랑 서울대 치대생? 이게 너무 안 어울리는 두 개의 키워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ADHD는 되게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ADHD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아는 거 아니라서 혹시 간단하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대강 말씀하신 이미지가 맞는 것 같고요. 대강적으로 일단 의학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그리고 과다 행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뭐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성적은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산만하고 공부도 끈기 있게 못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과정에서는 굉장히 출렁거렸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제티 코치님의 경우에서도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전 학창 시절이면 아무래도 네. 고등학교 시절을 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늘 1학년 1학기 때 빼고는 전교 1등은 놓치지 않았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아무래도. 네. 수능도 영어 제외하고 한 전체에서 5개 정도 틀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말 정석적인 전교 1등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그르르 돌아가는 전교 1등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교 1등 하면은 규칙도 잘 지키고 관습도 잘 따르는 조용한 학생이고 꾸준히 예습복습 실천하는 모범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중증 ADHD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었어요. 성실하고 꾸준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미친놈이었다.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 때문에 서울대는 다 저런 미친놈만 간 줄 알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 초등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선생님께서, 아직도 기억나요, 너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공부 잘하는 나의 선입견을 깨트려준 아이다. 애들이 다 웃더라고요. 네,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었어요.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긴 하네요. 그쵸. 그러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고등학교 시절 학습에서 겪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저는 제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기 조절하고 이런 게 병적으로 부족한 ADHD의 특징을,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내신 기간 중에서 뭐 전교 1등 하면 4주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주 정도 진짜 공부 안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 왜 안 하지 나 쓰레기야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계속 이게 반복이었어요. 했다 안 했다가. 기만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를 괴롭혔던 생각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주변에 그러면 제 부모님도 친구들 선생님도 재수 없다고 말해요. 공부를 못 해주니까. 왜냐면 그때 ADHD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일부러 기만하려고 그런 줄 아시더라고요. 이런 지점은 ADHD인들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ADHD 빼고는 이런 거를 공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공부 계획하고 시작하고 뭔가 실행한 능력이 극도로 낮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성적은 잘 나와도 그 과정은 정말 고역이었어요. 글을 5분 이상 쓰거나 읽으면은 과도로 뭔가 내 양쪽 머리를 찢는 듯한 그런 고통이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진짜 고통이 느껴진다고요? 네, 진짜.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도 특유의 뭐 청각난도증 비슷한 것 때문에 1시간 20분 중에 1시간 동안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우울증 같은 것도, 불안 같은 것도 앓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본인만의 공부 전략 같은 게 있었는지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때는 제가 ADHD인 걸 몰라가지고 약물 치료는 약물 치료를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저의 고집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있질 않았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이름도 까먹네. 그 2D폰. 네네. 그 2D폰으로만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아예 집중력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려고. 약간,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마무리만 하자. 이런 마인드로 약간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 공부했던 시기가 있고 안 했던 시기가 있다고 했지만, 안 하는 시기에도 뭔가 절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해야지라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서 1주, 2주 뒤면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오뚜기처럼 계속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모르게 ADHD를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그 공부에서 내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옆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했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약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12시간 공부하려고 계획하면 6시간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거죠. 6시간도 공부 많이 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엄청 일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적게 한 게 아니죠. 네. 그럼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ADHD인들 생각을 해보면은 미루는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제티 코치님도 아까 언급하실 때 가볍게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본인만의 전략?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전략이나 조언 같은 거는, 저희가 미루는 거는 저희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생존 본능이에요. 어차피 몰아서 못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미루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루는 거를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매일 조금씩 나눠서 해라.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약간 그 마감 기한에 완료는 시킬 수 있도록. 저는 제가 진짜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책이라도 하루에 6페이지 읽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진짜 학기 중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약간 방학 동안에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방학이 30일이다 하면 그 페이지 수를 30등분해요. 그래서 하루에 그 정도 채워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와서는 그렇다는 거고,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숙제 마감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절대 벼락치기 하거나 몰아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몰아서 할 수 있는 과목이면 그래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과목이면 최대한 오늘부터 그날까지 나눠서, 필요하다면 그 오늘 할 분량도 한 3-4등분 나눠서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나눠서 하세요. 네. 이거는 ADHD인들 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특히 ADHD인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미룰 때 있잖아요. 약간 때로는 미루면은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루는 게 한두 번 그럽니까? 여러분 대학 와서 안 미룰 거죠? 대학 와서도 미룹니다. 지금 미루면 계속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의지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내가 이게 진짜 미루는 게 나눠서 공부해도 미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면은, 무슨 얘기냐, 정신적 에너지가 진짜 부족해서 미루게 되는 거면 그냥 놔버리고 쉬어버리세요. 한 2-3시간 쉬거나 잠을 자버리세요. 그러면 정신적 에너지가 비축돼서 그 미루게 된 거 할 수도 있어요. 투트랙으로 가요. 나눠서 하거나 진짜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거나. 또 이제 계속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사전조사를 했을 때 또 네. 암기에 관한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쵸.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힘들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제티 코치님은 암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신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고등학교 때까지만 네. 생각을 해보자면. 그럼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내고 극복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진짜 암기력이 젬병입니다. 암기력이 젬병이고, 진짜 그래서 대인관계 있을 때 친구의 세세한 특징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잘 까먹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 했던 얘기 뒤에서 또 까먹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공부해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과를 내려면은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요즘 ADHD들한테 미는 키워드인데, 캐치프레이즈인데, 러닝하지 말고 트레이닝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처참한 기억력은 암기하면 자신감만 떨어지잖아요. 저는 서울대 치대생입니다만 뭐 백지복습법 배운 거를 백지 다 쓰게 하는데 못합니다. 그건 저한테 죽으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기억을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있겠죠. 남들의 2-3배 노력을 들여서 3-4배 노력. 근데 너무 시간 효율 떨어지잖아요. 암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최대한 이해를 위주로 저는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암기하고 암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도 좋아요. 일단 대략적으로 머리에 느낌이라도 박아놓고 문제풀이로 진행해버리세요. 문제풀이를? 네, 이게 러닝하지 말고 트레이닝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러닝, 그 이론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기보다는 사실 문제는 그 빈출 키워드 같은 게 있잖아요. 빈출되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냥 문제 풀면서 그냥 키워드나 그 이론을 습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몸에 새겨버린다. 몸에 새겨버린 거예요. 어차피 이론 공부해도 잊어먹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냥 미세하게 남아있는 개념들의 흔적으로 문제풀이를 엄청 많이 진행해주세요. 계속 반복해주세요. 전 그게
유일한 해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공부를 할 때 ADHD면은 뭔가 시간 조율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시간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시간표를 짜면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을까요? 와, 제가 진짜 저는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남들 귀도 많이 그때는 얇았고 뭐 여기저기서 시간표 무조건 짜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시간표도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도 짜보고 그날 계획 짜보려고 했는데 와,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2, 3일 이상 가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저도 나중에 알고 봤는데 ADHD는 시간 개념이 지금과 지금 아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시간 관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 계획표를 현실적으로 잘 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짜고 뭐 하루의 계획을 아주 시간별로 짜고 이런 게 될까요? 되지 않아요. 시간별 계획을 짜도 나중에 이거 하기 싫어서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근질거려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팁 하나를 드리자면 그냥 오늘 해야 할 공부들 리스트들을 좀 적어봐요. 포스트잇 같은 곳이나 공책 같은 곳에.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순서대로, 그 순서는 내가 그나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순서예요. 그 순서대로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지워갔어요. 그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날에 시간표가 있을 때 잘 될 것 같으면 시간표 쓰는데 시간표가 또 쓰면 안 될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럼 시간표 쓰지 말고 그냥 공부하세요. 하고 싶은 공부. 그냥 편하게. 네네. ADHD 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생각이 나고 이러니까 시간표도 계속 꾸준히 쓴다 이런 것보다는 필요할 때 내가 시간표를 쓰겠다. 적절할 때 내가 시간표를 쓰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단위로 뭔가 하나 촘촘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도만 작성을 하는 게 ADHD인들에게 더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루는 이야기에서 연장되는 이야기인데요. 에디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자꾸 미뤄서 공부가 안 될 때 네. 어떻게 대응하셨었나요? 이것도 또 사실 ADHD인들이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이 모든 학생들, 모든 학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와, 근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만 되살려 보면 이거의 모범 답안이 제가 아니죠. 약간 어찌 보면 제가 말했잖아요. 공부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공부 안 하는 게 굉장히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모범 답안은 아니겠지만 그때 그냥 돌이켜보면은 누구나 억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만 ADHD는 그때 남들보다 더 하기 힘들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린 꾸준히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미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ADHD답게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점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미룰 때 약간 이게 왜 내가 공부를 미루는 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메타인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게 그냥 공부할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날 이건 그냥 쉬어야죠. 두 번째는 그날 내가 너무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목표를 짧게 나눠야죠. 현실적으로 잡던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만약에 첫 번째 진짜 공부할 에너지가 없을 때라면 그냥 1시간, 3시간 좀 푹 쉬세요. 그럼 공부할 마음이나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그냥 왜 고민해요? 우리 늘 그래왔어요. 어차피 남들이 뭐 10시간 공부하는 9시간씩 공부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6시간 공부한 것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 그냥 10시간 투자하려고 하면 6시간 대단한 거예요. 어차피 저희 최근에 감명 깊게 들은 말인데, 우리는 미루는 시간도 작업 시간에 넣어야 된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진짜 딴 거에 놀기만 한 줄 아세요? 머릿속으로 해야지 이것도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운동 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간 최소화하고 그 쉬는 시간 또한 공부를 위한 웜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의지나 공부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공부 환경이었잖아요. 공부할 때 어떤 환경이 제티님한테는 효과적이었는지, 혹은 ADHD인들에게는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기분 따라, 약간 시기 따라 공부 장소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한 1, 2주 간격으로 공부하는 장소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어느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ADHD들한테 지루함과 익숙함이 최대 약점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무슨 뭐 스터디 카페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꾸준히 여기서 공부해야 된다, 도서관에서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정신적 스트레스 덜 받고 그나마 집중이 잘 되는 거.
그런 데를 찾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방법을 따지자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네. 근데 중간에 뭐 창조적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ADHD가 항상 나쁘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티 코치님도 서울대 치의대를 진학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ADHD여서 오히려 좋았던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 이거 시험 공부, 대한민국의 시험 공부 관련해서는 나쁜 점이 9라면 좋은 점이 1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ADHD만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약간 제가 만약 ADHD 진단을 오히려 일찍 받았다면 서울대 치대까지는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ADHD의 과집중 하이퍼 포커스라고 하죠. 이거 때문에 공부만 과하게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고1 때까지 친구가 없기도 했고 스마트폰도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가져봤고 고등학교 때까지 뭐 별 취미도 없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과를 내는 데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걸로 인해서 희생하는 게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과집중이라는 측면이 나름대로 입시를 치르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었다. 네, 성취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진짜 큰 자산이었죠. 그런 점을 잘 살려가는 것도 ADHD인들한테는 중요한 지점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ADHD로 살고 학생들을 보면서 네. 학부모님들이 ADHD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런 점은 꼭 알아야겠다 네. 싶은 게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게 있는지 꼽아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ADHD나 혹은 ADHD로 의심되는 학생들 학습 코칭을 맡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에 공부 캠프 그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너 ADHD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실제로 ADHD 학생을 발견한 적도 있고 실제로 진단 받았더라고요. 네. 제가 나중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ADHD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입니다. 결국에는 긍정적인 자존감, 긍정적인 자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학생, 어차피 ADHD 인생은 힘들어요. 네. 원래 인생은 힘든데 ADHD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해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약간 그런 사람이 오히려 공부도 좀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게 되는 것 같고 성과도 더 나중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저희가 또 이제 입시만 치르는 게 학창시절 끝은 아니니까 네. 인생의 모든 부분을 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린 학창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본인의 자아상이 무너지기 쉬울 때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라, 이런 얘기가 정말 제가 생각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ADHD 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제가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ADHD들도 진짜 우울해 보이거나 뭔가 친구 없는 애도 있고, 근데 친구도 많고 오히려 대인관계 문제 없이 살고 성적은 낮을지언정 그런 애도 있고, 대인관계도 큰 문제 없고 성적 높은 애들,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의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의 표정부터가 다르세요. 후자인 애들의 부모님이 훨씬 더 밝아 보이시고 애들하고 상호작용도 좋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혹시 ADHD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ADHD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학습 코치 위드런의 유튜브 채널이니까 이 말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 공부 관련해서 내가 성취를 내고 싶다 하면 첫 번째 ADHD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ADHD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시행착오를 겪고 남들보다 훨씬 속도도 느릴 것이고 어찌 보면 두세 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루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과정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뭐 두세 배 더 노력해라 이런 것보다는 두세 배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책하고 학대하기보다는 나의 ADHD를 좀 인정해주고 그 스스로에게 좀 자부심을 가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ADHD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했다. 남들보다 두세 배 더 힘들게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요. 약간 저는 공부만 하면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라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도 조금 원만하게 챙기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들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이 좋은 내용을 넘어서 더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강연을 연다라고 들었어요. 네, 1월 23일 목요일 오후 9시에 비대면으로
저희가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이건 ADHD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입니다. 왜냐면 유튜브로는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라 이 강연에서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ADHD가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 때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아셔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강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믿고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전 되게 신선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